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일도 정말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은 한국 노동법에 숨어 있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권리, 바로 기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기대권이라는 법적인 해법이 뭔지, 그리고 회사가 바뀌거나 정년이 되었을 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기간제나 파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마음 한쪽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바로 고용 불안정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실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법은 이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법이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는지.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기대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약속이 법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개념이죠. 기대권.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에 내년에도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라고 딱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다음에도 계약이 갱신되겠구나 하는 믿음, 즉 신뢰가 생겼다면 법이 바로 그 기대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 권리가 처음 시작된 건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묵묵히 일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 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원이 바로 그 지점을 본 겁니다. 이렇게 반복된 계약은 서로 간에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요, 이 보호막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장소나 업무는 똑같은데 나를 고용한 회사만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 개념에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법리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아주 극적으로 넓혀줬습니다. 여러분,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이 계속되는 한 새로 들어온 회사라도 기존 인력을 그대로 고용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기대권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년이라는 공식적인 경력의 마침표를 찍은 이후의 삶까지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회사에 퇴직자들을 촉탁직 같은 형태로 다시 고용해온 오랜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도 정년 후에 계속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재고용 기대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고용승계 기대권은 내 사장님, 즉 용역업체가 바뀔 때 적용되는 거고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정년 퇴직한 후에 같은 사장님과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적용되는 거죠. 상황은 다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님 사연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재미있어요. 심지어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적이 있는데도 회사가 이분을 다시 받아주고 계약까지 갱신해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회사의 관용이 반복되면서 관리소장님에게는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건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걸까요? 법원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은요, 딱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관행이 있는지, 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고용은 계속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물론 기대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고용 보장은 아닙니다. 회사 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합리적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바로 회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숫자 23이 보이시죠? 이게 법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냥 늘 그려왔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정년 퇴직자 23명 중에 실제로 몇 명이 재고용되었는지를 일일이 따져본 거죠. 만약 그 비율이 아주 높다면 그건 더 이상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즉 강력한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기대권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장되는 법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할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버리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만료 통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명백한 부당 해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보이지 않는 약속처럼 노동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미래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호가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법이 지켜줘야 할 또 다른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